네, 이제 5페이지 대수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선은 이 건축의 개념 다음에 대수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건축물은요, 건축 허가를 받습니다. 건축 허가. 건축물은 건축 허가라는 걸 받아요. 이런 건물을 줘도 될까요? 라고 허가를 받는데 이 경미한 건물들은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다 지면은 뒤에 설명했지만 사용 승인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 사용 승인을 받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물을 쓰다 보면은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수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수선. 대수선도 일반 대수선의 반대 개념은 뭐냐면 일반 수선이에요. 일반 수선은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뭐 장판을 갖다 교체한다든지 창틀을 바꾼다든지 유리창을 깨뜨리면 고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건 이제 허가나 신고가 없습니다. 근데 대수선은 뭐야? 경미하던 경미하지 않던 허가 받거나 또는 뭐야? 신고를 해야 돼요. 주로 대수선은 허가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수선이냐 아니냐는 것은 실제로 건물에서 이제 우리가 직접 알아서 할 수 있냐, 구청에 가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참고로 건축 허가는 누구한테 하냐면 신고도 마찬가지지만 구청장한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수원시당은 수원시장, 양평군 양평군,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럼 이제 대수선에서 허가 또는 신고가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대수선을 했을 때 주로 주요 구조부를 흔드는 것들을 말해요. 주요 구조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둥보, 내력벽, 주계단 등 구조 또는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 증설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을 정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 건물을 봤을 때요, 이 건물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제 힘을 받는 벽이 있잖아요. 기둥 역할을 하는 것, 그렇죠. 이 힘을 받는 벽, 예를 들어서 힘을 받는 벽인데 이 벽이 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벽이다. 그럼 이걸 갖다 힘을 받는 벽을 뭐라고 하면 내력벽이라고 합니다. 이 내력벽이 있고 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둥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둥이래, 기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바닥, 건물이 있어 바닥.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제 기둥이 있으면 옆으로 있는 것들 받치는 게 있죠. 이 기둥은 이걸 보라고 해요. 보.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건 기둥이고 누워 있는 건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붕이 있으면 이제 지붕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붕이 있으면 지붕 틀이 있겠죠. 지붕 틀, 그렇죠. 지붕 틀, 지붕 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 계단이 있었을 때 주계단, 특별 피난 계단 이런 것들을 계단, 그렇죠. 이런 것들. 자 보겠습니다.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그 벽 면적을 30조에서 수선 변경하는 것. 첫 번째 거죠. 두 번째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볼을 증설 해체하거나 볼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지붕틀을 증설 해체하거나 뭡니까?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 석가래는 지하죠. 그래서 내기, 보, 지죠. 그럼 4개인데요. 그 다음에 9번째 보면 뭐라고 했냐면 1, 2, 3, 4에다 1, 2, 3, 4, 9를 연결하세요. 건축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 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할 때, 리모델할 때, 그 벽면적 30점에서 수선 변경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면 무조건 대수선이 한 개라도 해체하거나 증설하면, 그 다음에 그 벽면적, 그라는 건 내력벽을 말하죠. 30점 수선 변경하는 거. 그러면 수선 같은 경우 있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20제곱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20제곱미터 수선했다. 수선. 그럼 이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안 되죠. 왜? 내력벽을 20에 수선했다면 뭐 일반 수선이 되는 거예요. 일반 수선. 근데 내력벽을 갖다가 40제곱미터를 했다. 이때는 뭐야? 대수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수선했다. 기준이 30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력벽을 갖다가 10제곱미터 해체했다. 그러니까 증설 해체 무조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증설 해체.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설의 재는 센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선. 그래서 내력벽, 아까 외벽재, 그죠? 복, 지붕틀, 주계단,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그렇죠? 예, 기둥 이런 것들은 아까 했던 1번, 2번, 3번, 4번, 9번 이런 것들은 뭐다? 증설에 취한 무조건 대선, 수선배경 선택. 그 다음에 5, 6, 7, 8번은 두 문자 따서 외우시면 돼요. 방, 주, 미, 단데요. 방주입니다. 방화벽, 방화구에 의한 바닥 또는 벽의 증설도에 취한 수선 벽이라는데 방화벽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을 맞는 벽이에요. 그래서 방화벽이나 방화기둥에서 불이 나면은 이제 그 불을 막아주는 거죠. 일정 시간 구조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이것들을 건드리면 대손이 되는 거예요. 됐죠? 주계단, 피나무에단, 특별 피난 건드리면 대손이 되는 거고. 주피, 특피. 그다음에 다가구, 다세대 같은 게 경계벽이죠. 그렇죠? 이거 건드리면 대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미관지구라고 돼 있죠. 그 미관지구라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 원래 도시계획상 미관이라는 건물을 아름답게 해야 되는 지역인데 이 건물을 아름답게 해야 되면 건물에는 색채 심사 같은 걸 해요. 근데 이 건물에 담장이 있죠. 담장. 이 담장까지도 검토하게 됩니다. 그걸 대수선이라고 봐요. 알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뭐예요? 미담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미담. 이런 걸 보면 대수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수선. 대선이 되게 어렵죠. 대선이 어렵고 이제 시험 문제에서 대선이 자주 나오냐. 대선이냐 일반 수선이냐. 그래서 일단은 머릿속에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삼수변이죠. 삼수변. 3제곱미터 수선 변경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증설해치는. 증설해치는 면적이 있어 없어. 면적이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면적이 관련이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예,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3번에 용도 변경입니다. 자, 절차. 사용 승인을 받은 건축 용도가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허가, 그렇죠? 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실판에 설명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건축물을 했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런 건물 질게요라고 하면 이제 건축주가 뭐가 건축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칙적인 건축 허가권자는 이제 특특시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세종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종시는 세종시장이 허가고, 특별자치도지사, 제도. 그 다음에 시장구수구청장. 그럼 다 졌으면 사용 승인해서 사용해도 좋다면 사용 승인이에요. 여기서 이제 착공을 하는데 중간에 뭐 감리를 하고 하는데 내가 이러한 건물로 이렇게 짓겠다는 설계도를 갖다 싣게 돼 있어요. 설계도서라고 하죠. 설계도.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용도로 짓겠다. 왜냐면 학교 옆에 나이트 클럽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용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은 뭐야? 설계된 대로 되는지 한 다음에 다 저도 사용해다 줬다. 이게 준공하면 보통 등기가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거예요. 등기하고 팔 때 이전하는데 이걸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 용도로 사용했는데 여기가 동네에 이제 신도들이 별로 없어. 그래서 다른 사람 매각하려 하는데 이 사람은 예식장을 하려는 사람이에요. 예식장. 그럼 예를 들어서 용도의 뭐야?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용도 변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용도 변경에 대해서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법상의 용도는
해당 용도는 이제 29가지를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29가지 용도가 1번부터 이제 29번까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단독주택 이런 것도 있고, 공동주택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이제 용도들이 있는데, 그래서 주로 이제 1종, 2종 근린생활, 이거는 단지 내 상가 같은 것이 이제 가까이 이제 여러 가지 용도가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 있는 것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건축물 대장에 보면 단독주택에는 이제 단독 세분하면 다중, 다가구, 다가구, 공관 있는데, 이제 뭐 그걸 다 지금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동주택은 이제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29개 용도가 있는데, 29개 용도를 중에서 용도가 센 것들에서 용도 변경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법적으로 이제 1번부터 이제 9번까지 이제 레벨을 따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군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29개 학과를 9개 군으로 나누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건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렇죠? 그다음에 산업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기타시설 이렇게 나누시게 돼요. 그래서 거기 그 밖에 있어요. 기타시설. 그렇죠? 이렇게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도 29개지를 이제 학교로 따지면 9개 과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요 안에서 요로 갈 때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 어려운 거니까. 1번 2등 1등은 힘들어요. 그래서 공장, 산업시설 공장을 자동차 시설로 하면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자동차 시설 산업시설 할 때는 밑으로 할 때는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시설군에 있는 걸 갖다가 문화 및 집회 시설군 할 때는 신고하는 거고, 문화 및 집회 시설군을 산업시설군이나 자동차 시설 할 때는 허가를 받는 상위군. 근데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종하고 2종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할 때는 이제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주, 그죠? 잠깐만요. 주거 업무 시설군,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동물 및 식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걸 이제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실 때는 자산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영교라는 애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영교야. 그래서 성이 판운숙입니다. 판영교고, 그래서 누나가 판운숙이야. 영교 누나. 이름이 영교인데 이제 누나가 판운숙, 애가 판영교인데, 자산 전문가 영교가 취업이 된 거야. 그래서 자산, 그렇죠? 취업이 됐어. 그래서 엄마, 누나 나 저기 술 한잔 친구들하고 먹게 하고 교통사고 나서 금방 죽었네. 이런 거야. 금방 죽었네. 자산 전문 교육받은 영교가 금방 죽었네. 금방 죽어.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이 기일이야. 기일. 그렇죠? 기일.
기일이니까 뭐예요? 동식물이 뭐냐면 축사나 식물 재배사거든요. 제사상 올리려면 동식물이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그럼 이제 자산 전문 교육과 영교 파는, 그렇죠? 영교 누나가 파는 숙이라고 했죠. 그래서 외우실 때는 영교 누나가 파는 숙이가 영업시설 거는 뭐예요? 영의 판, 운동입니다. 숙이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외우실 때 자동차 관련시는 자동차니까 외우기 편하죠. 산업은 물건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서 창고로 가죠. 창고에다 쌓아놓죠. 그 다음에 뭐예요? 물류시설로 해서 터미널로 운반해야 되는데 운수시설 들어가는 거. 터미널 같은 거. 공장은 아니고 창고. 그 다음에 운수시설. 그 다음에 쌍화로 폐기물 같은 거 나오고 분뇨 및 쓰레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자원순환시설이래요. 쓰레기, 고물상. 그렇죠? 그럼 오후에 이제 만약에 저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못해가지고 기름을 넣다가 불에 확 나왔어요. 위험물. 위험물 시설이 주유소예요. 그렇죠? 그럼 위험물에서 불에 탔으니까 어디? 장례식장 갔다가 묘지로 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기통신은 이제 방송통신 시설이에요. 보상국. 그다음 그다음에 이 방송통신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 시설이 있어야죠. 그렇죠? 문화 및 집회소는 시간대별 많이 모이는 건데 외우실 때는 문, 위, 종,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 및 집회시설, 나이트 같이 위락시설, 단란주점, 종교시설, 그렇죠? 관광시설, 시간대별로 모이는 시설들. 그렇죠? 영업시설은 판매, 운반, 숙박시설이고요. 교복시설은 뭐예요? 외우실 때 교육 및 복지는 그냥 의대 교수, 노교수는 야한 걸 좋아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의대 교수, 노교수는 그렇죠? 예. 의대 교수, 노교수. 는 그렇죠? 예. 야한 걸 좋아해. 그렇죠? 예.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그래서 의료시설은 병원이고요. 노유자시설은 뭐예요? 뭐 보육원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교육연구시설은 학교 얘기하는 거. 수련시설은 유스호스텔, 청소년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야영장은 요즘에 이제 규제가 많이 돼요. 주거 업무시설은 단독 공동주택에다가 그렇죠? 그렇죠? 업무시설. 우리가 사무실 같은 거, 오피스. 그다음에 죽이는 업무니까 뭐예요? 사용집회니까 교정 및 군사시설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로를 할 때는 허가, 밑으로 할 때는 신고. 만약에 이제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을 바꿀 때는 뭐예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일단 용도에서 하는데 일단 9개 시설군이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 뭐예요? 허가, 밑으로 할 때는 신고인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6페이지 상대. 하위군에 해당할 때는 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같은 시설에서 용도 변경. 건축물 변경이 생략인데 같은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 변경이 뭐냐면요. 예, 이거는 4번에 1번, 2번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제 단독주택 안에서도 다중하고 다가구를 바꾸는 경우 이때는 건축물 대상 신경 변경 신청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건물의 용도는 29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것들 외우지 말고 그래서 자동차는 아니까 공장은 다 아시죠? 창고도 알고 운수는 터미널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순환시설, 고물상 얘기하는 거, 위험물은 주유소 얘기하는 겁니다. 장례식장은 아시죠? 묘지는 다 알고, 화장장, 납골당, 방송통신시설은 방송국 얘기하는 거, 발전시설은 발전시설, 화력발전소, 문화 및 집회시설은 뭐야? 문화 및 집회시설, CGV 극장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나이트클럽, 무도장, 무도회관 이런 것들. 종교시설은 교회 얘기하는 거고, 관광휴게시설은 뭐예요? 관광, 그렇죠? 관광. 그렇죠. 그 다음에 영업시설은 판매, 운동, 숙박인데 참고로 이제 마트 같은 게 판매인데 1,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들어와요. 조그만 슈퍼 같은 일종 근린생활. 근데 1,000제곱미터 큰 홈플러스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판매시설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판매시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음식점 같은 거 이제 일반 음식점 같은 거 이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예, 그 다음에 뭐 판매, 운동, 숙박시설. 운동시설은 다 운동장이니까 아시고 숙박시설은 모텔 같은 거 얘기하는 거고. 의료시설은 다 아시죠? 병원, 노유자시설은 아까 있고, 교육연구시설, 학교, 수련시설은 여러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뭐 청소년 수련시설 이런 거, 야영장, 개영 캠프, 일종 이종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단독 공동 아까 설명했고, 업무시설은 사무실 얘기하는 오피스텔 같은 거, 교정 및 군사시설은 교도소랑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를 할 때는 뭐예요? 허가, 밑으로 때 신고니까 최소한 요것만이라도 이번 순환에는 잘 기억을 해요. 자산 전문 교육받는 영어 금방주거든.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용도는 몇 개? 29개다. 그죠? 29개인데 이 20개를 뭐예요? 9개 군으로 나눠서 크게 분류를 하고 그래서 위로 상위군으로 넘어갈 때는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되고
하위군을 할 때는 신고를 하고 같은 군 안에서 움직일 때는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을 하더라.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9개의 용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1종, 2종 구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옵니다만은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리모델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리모델링 영어죠. 그래서 모델을 다시 하는데 이 건물이요.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노후하고 불량해지죠, 아무래도. 건물도 이제 자동차도 이제 폐차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불량했을 때 이제 이걸 아예 폐차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재건축을 하는 거 있어요. 재건축은 그냥 다 때려 부시고 다시 짓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건축,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고 이렇게 크게 짓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대로 기둥 같은 거를 살리고 좀 늘리거나 좀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리모델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더 예쁘게 해서 샤방샤방하게 한다. 이게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증대시키는 게 리모델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은 아니죠. 신축은 아니고 증축이나 대손을 하는 건데, 자,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라고 썼는지. 자, 리모델링이란 건축의 노후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들을 위해서 대손할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유지관리. 건축 유지관리란 건축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의 대지 구조, 설비 등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멸실되고 관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누가 관리하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소관이다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관리해요? 아니죠. 단독주택은 본인이 관리하죠. 그 다음에 그렇죠. 공동주택은 뭐예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죠. 소관이다. 그렇죠. 실내 건축이라는데 인테리어라고 하죠. 그래서 인테리어. 자, 실내 건축이란 건축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제 주관식으로 나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칸을 막거나 칸막이로 벽지, 천장, 바닥지, 유리 등 다음 각호의 재료 등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실내 건축이라고 하는 거죠. 실내 건축.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 벽, 천정, 바닥 및 반자틀의 제어. 반자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건물이 있으면 말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벽체 두께가 있죠. 바닥판 두께. 그러면 위층 두께가 있으면 사람이 여기까지가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그 너무 아늑한 분위기가 없으니까 여기다 뭘 하죠? 천정을 이렇게 만들죠. 천정을 만들어 텍스 같은 걸 해가지고 전등도 여기다 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갖다 우리는 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주거를 이용하는 데는 대부분 반자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아늑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창고 같은 것들은 반자가 있음으로 해서 물건을 많이 쌓아놓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창고 이런 거 말고 사람들이 주로 주거 용도나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반자를 하는데, 이 천정 인테리어를 한다, 그 얘기죠. 그렇죠? 반자라는 천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이에요. 창호 아시죠? 창호. 네. 자,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시설의 재료. 예쁘게 하는 거죠. 전기, 조명,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 끼임 등의 사용자 안전사고 방지하는 시설의 재료 등 인테리어를 해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있는 데는 인테리어 할 때 아이들 안 다치게 또 인테리어를 하죠. 하다못해 우리가 책상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서리 같은 것들, 테니스공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죠. 아이들이 모서리 부딪히지 않도록. 근데 건축위원회라고 돼 있어요. 위원회, 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라고 돼 있죠. 중앙건축위 설치 등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 또는 조정 또는 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건축위원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건축위는 이 참고로 이제 건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각 보면. 이제 그래서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돼 있는데, 이 표준설계도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새마을 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주택이 이제 딱 표준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지면 된다.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질 수 있도록 하면 표준 설계도서라고 해요. 기준을 정하는 거죠. 건축의 건축 대선, 용도 변경, 건축 설비의 설치, 공작물의 축조, 그렇죠? 예. 그다음에 분쟁의 조정 또는 제정에 관한 사항인데,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우리가 소송을 갖다가 가게 되면은 어차피 소송에서 판검사, 변호사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건축에 대한 전문가가 없으니까 건축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 사실 분쟁 조정위원회를 따로 만들면은 소송까지 안 가고도 처리할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정이라는 거는 뭐 6대4, 7대3이고 재정이라는 건 재판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 그렇죠? 법과 그 영의 제정, 개정 및 시행하는 사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중앙건축위원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건 단순한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중앙건축위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한 명 합해서 70명 이내 위원인데 이 사람들은 건축 전문가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알겠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니까 최대 4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4년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은 뭐예요? 계속 오래 할 수 있겠죠. 자, 디귿번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의견을 또 7일 이내에 심의 등에 신청한 자에게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준다. 그러니까 심의를 하면 심의 결과를 판결문도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시도 및 시군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시도에 둔다는 얘기는 뭐야? 경기도에 둔다, 서울시에 둔다는 거고 시군구라는 건 뭐냐면은 수원시에 둔다, 양평군에 둔다. 그다음에 구는 뭐죠? 구는 뭐 서초구다, 강남구다, 은평구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지방건축위원회 조정하는 건 뭐예요? 좀 더 센 걸 하겠어요? 좀 더 약하면서 디테일한 걸 하겠어요? 디테일한 걸 하겠죠.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이 건축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건축 한계선을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도로가 있잖아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지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건축선이 여기거든요. 대지와 도로의 경계에서 자기 땅이니까. 근데 후퇴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요만큼까지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이제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정하게 됩니다. 건축선 주정.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 조례는 뭐냐면 자치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자치법규. 그렇죠? 자치법규 조례.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으면 법만으로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재정, 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사.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 및 특수구조 건축. 아까 다중이용 건축을 배웠죠. 문종판, 운숙. 그렇죠? 또는 5천 건축물 16층 이상.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은 뭐예요? 한쪽 끝은 고정되고 한쪽에서 3m 이상 돌출된 거. 기둥과 기둥 사이가 뭐야? 20m 이상. 그렇죠? 3특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건축물. 자, 4번 미관지구 내의 건축물로서 아름다워야 되는 거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대상. 그렇죠? 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건축하는 사항. 그렇죠? 그럼 지방건축위의 구성은요. 지방건축위원장, 부위원장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뭐야? 인원이 많이 써야 되겠죠. 너무 많이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작은 데는 뭐예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25에서 150명이죠. 예. 아까 70명이 아니죠.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게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궁금합니다. 왜 3년인가요? 그러면 중앙보다는 지방이 사람을 구하기가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년으로 하고. 그래서 중앙건축위원회는 몇 명? 70명인데요. 2년으로 하고 한 번 임기할 수 있고 이거는 3년으로 한 채만. 그래서 중앙과 지방은 헷갈리니까 체크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건축을 하면 분쟁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 등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분쟁이 대상이 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그렇죠? 건축분쟁 전문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 건축분쟁 전문위에서부터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